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원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불편함과 극심한 폭염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방역과 백신 예방 접종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바라던 일상의 회복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더욱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갈 길을 잃어가는 등 전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방역 조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백신 접종 계획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생활 방역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12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민생 조례안과 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의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도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바라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부에서 검토 중인 웨이드 코로나 정책에 대비해 안성시에 적합한 새로운 방역 전략과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실책이나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비한 사업은 수정, 보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방역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 각종 시설물 안전 대책 등 일련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늦추지 않고 시민의 이익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일련의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원주 의장님 주재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가 주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 1건의 의원 발의가 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1건, 일반 안건 16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3일 신청된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 발언은 10분 이후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3동, 대덕, 미양, 고3 지역구 송미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불철주에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 누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을 나라의 미래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일의 국운을 짊어질 훌륭한 동량들이 사회, 경제 상황과 취업 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은 포기하는 삼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포 시대란 불안전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환,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등의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들이 많은 사회를 말합니다. 가장 희망에 부풀어야 할 청년들이 사회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도 많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21년 4월 이슈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주관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청년촌 대상경험사 결과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중 2030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대책이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 중인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기축과 청년 권익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문화된 청년 정책 주요 사항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 확대하고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생활 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2개 청년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4,5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5대 분야 42개, 42개 청년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 시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폭넓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 복지 정책과를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용인시가 청년의 희망이 된다라는 슬로건 안에 청년 담당화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평택시도 청년 희망 도시 평택, 청년 체감 소통의 청년 정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도 청년 담당실과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의 희망이 된다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정책을 수행해 청년 자립 기반 강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행정기구표를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183회 임시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야 안성에 산다라는 주제로 자유 발언을 해서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진천군도
경제과 내 청년 공동체팀을 그리고 아산시도 사회경제과의 내 청년 행복팀을 만들어 청년 정책 마켓 추진 등을 통해 청년의 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안성시엔 청년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인구 문제와 사회 발전 방안도 조성되는데 안성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체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8월 21일 LS 미래원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발굴 워크숍, 즉 청년들의 은밀한 파티를 개최해 청년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전담 부서의 구성이 전제되어야만 모든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안성시는 아직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얼마나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방송에 회자되고 있는 벚꽃 엔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는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 전주곡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되는 신조어로 지방 소멸에서 주위에 담겨 있는 안성시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그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을 위한 시책 발굴과 함께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청년들의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도 늦었지만 청년 문제 담당 부서를 신속히 만들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면 안성 청년의 미래 지금보다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제196회 안성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회 의거 유광철 의원님과 유원영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 11건과 일반 안건 16건을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규칙 제77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 현황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공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안성시에서 사업 반려 행정 처분한 안성시 원곡면 동물화장장이 3.1운동 성지에 재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기본권 침해와 환경 오염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동물화장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원곡면 성원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규탄하며 이에 강력히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2018년 안성시는 원곡면 성원리 452-8번지 일원에 동물화장장 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 사업자의 건축 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해 사업 부지의 재위험성이 높고 인근에 3.1운동 기념관이 위치하는 등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기엔 부적절하다는 안성시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9년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승소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조치 계획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안 사항의 조치 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으나 일부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가 심의 근거로 활용된 셈이다. 즉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 붙은 사항 중 하나인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는 조치 계획과 관련 사업자 측이 마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허위 적시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여 최종 처리한 것이다. 사업자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자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자 측의 허위 문서를 근거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한 것은 명백한 하자 행위다. 현재 안성시는 심의 결과를 취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빚은 하자 행위는 한 차례 패소한 시의 이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다. 선조들의 피로써 치열하게 기록된 독립역사는 우리가 빛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서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성시는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했다.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는 3.1운동 기념관 위쪽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위이자 자랑스러운 독립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 예정 부지는 성원리 주거 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장장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위해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즘에는 기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한 사업 부지의 경우 재해 위험성 또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 부지의 동물 화장장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 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원곡면 동물 화장장 설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성지에 추진하는 동물 화장장 설치에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안성시는 허위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처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입지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 해소 방안 등 개발행위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1년 9월 6일 안성시의회 이상으로 원곡면 동물 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곡면 동물 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김삼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은 각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유료하고 코로나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제2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상생국민지원금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약 12% 시민에 대한 추가 지급과 관련한 시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미취업 청년과 학생 등 미래 세대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 및 교육 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장기간 이어진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무리 추경 예산 편성 전인 이번 3회 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감액 조치하고 새로운 제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불용액 최소화와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을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칙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종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2,248억 3,315만 4천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67억 4,499만 5천 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한도액과 예산 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48억 3,31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28억 3,566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421억 4,949만 원으로 1,339억 6,47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7,183만 4천 원이 감소한 1,644억 1,2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억 4,272만 2천 원이 증가한 182억 7,1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 세입은 1조 421억 4,949만 원으로 1,339억 6,47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98억 7천만 원 등 지방세 147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액 수입은 2억 2,880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229억 4,700만 원과 일중면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4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37억 3,290만 8천 원으로 상생국민지원금 등 185건이 새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654억 2,118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86억 7,974만 7천 원과 전년도 2월금 39억 6,804만 4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151억 7,5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2억 4,03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 중등 교육 부분과 평생직업 교육 부분 등 총 19억 2,13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4억 3,4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5억 4,64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부분에 51억 7,157만 7천 원을 증액하고 대기 부문에 15억 9,060만 7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억 2,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73억 2,2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451억 3,112만 4천 원을, 노인 청소년 부문에 20억 8,63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 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15억 1,90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부분과 임업, 산촌 부문에 각각 329억 199만 원과 2억 7,63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5억 7,835만 원을,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22억 3,40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86억 7,01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40억 6,11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75억 1,33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자원 부분에 29억 9,112만 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5억 1,6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7,64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억 34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82억 7,128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4,27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보조금에서 3,3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반영에 따라 보전 수입 등에서 4억 888만 2천 원이, 내부 거래에서 1,8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및 환경보호 일반 부분 등 총 2,92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3억 2,96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8,311만 2천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분에 7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감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 환원 질문권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4조 및 제5항에 의거 질문 순서는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 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정열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죽, 죽산, 삼죽, 금강, 보계, 서운, 안성 1동, 안성 2동의 지역구를 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활동 및 백신 접종 등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착공으로 많은 안성 시민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장래 사항을 간과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보계면 평천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제109 구간의 농어촌 도로를 횡단하는 통로 암거 확장 요구 또한 추후 여러 사항 변화와 대한 반영과 해당 농어촌 도로의 특성 그리고 장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실시 설계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와 안성 맞춤 나들목 진출입로를 사이에 두고 인근에 동서로 마을이 위치했고 격리 정리된 넓은 농경지를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어 농산물의 경작을 위해 많은 농기계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인접한 38 국도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인근 농로와 해당 통로 암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농기계의 통행도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가 64m에 달하는 긴 통로 암거가 4.5m 폭으로 개설되면 차폭이 2.5m에 달하는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대형 농기계가 통로 암거를 이용할 때 교차 통행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통로 암거 중간에서 대형 농기계가 서로 맞닥뜨리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 농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과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최초 건설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에 따른 관련 도로 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실례로 중부고속도로 1주 구간 중 통로 박수 2개소는 규모가 작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잦은 사고로 인하여 확장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100억 원의 공사비와 도로 공사와의 협의 문제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천마을 주민들이 통로 암거 폭을 6.5m로 확장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안성시는 기존에 4.5m로 설계된 통로 암거에 대한 설계 변경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해당 통로 암거를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 6.5m로 통로 암거를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제기한 사항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고속도로 준공 시점부터 발생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성시의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역활동 등으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내용은 공도지역 초중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시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 통과가 무산된 후 투자심사 미통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오는 11월과 내년 4월에 예정된 경기도교육청과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정책상 안성지역은 일반적인 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학교시설과 생활 SOC 복합시설 운영으로 미달되는 학교신설 기준을 보완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신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안성시 전략의 핵심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 투자심사 통과 무산 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안성시는 이 사업 정상화, 즉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해왔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지금 안성시가 내놓은 시설 복합화 계획이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중통합학교 신설을 간절히 바라던 시민분들은 아직도 안성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분들에게 안성시의 그간의 노력과 현재 수립된 계획, 향후 추진 전략을 시장님이 직접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안성시의 시설 복합화 계획과 이 계획이 어떠한 검토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그동안 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 신설을 이뤄낸 사례와 안성시의 현 계획을 비교하여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안성시 시설 복합화 계획이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와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심사 통과를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저번처럼 투자심사도 열리기 전에 학교 신설이 확정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시민분들에게 안성시가 학교 신설 의지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번처럼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닌 안성시가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시장님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시민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예권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를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사내를 선포합니다.